네, 안녕하세요. 법무민 지름길의 강지윤 변호사입니다.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? 네, 봤습니다. 시즌2 최근에 나왔잖아요. 시즌2 첫날 저는 또 다 봤습니다. 시즌1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또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재밌었고요. 시즌2도 저는 또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. 또 게다가 등장인물들이 다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이었는데요. 또 제가 또 개인회생 전문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또 주의 깊게 보기도 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오징어 게임 캐릭터들의 실제 채무를 분석을 해보자. 알겠습니다. 한번 좀 기억을 좀 되살려 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인공은 성기훈인데요. 성기훈은 도박빚이랑 어머니 병원비로 약 4억 정도 가량의 빚을 졌거든요. 네.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해결이 좀 가능할까요? 일단 개인회생 제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요, 두 가지 채무, 도박빚이랑 병원비가 있죠. 일단 도박빚은 그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적으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병원비는 어머님의 그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 병원비는 인정받을 수가 있고 도박빚은 면책받기 어렵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도박빚 같은 경우는 좀 면책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? 네, 면책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고요.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릴 텐데 본인의 진정성입니다. 더 이상 이제 이런 사행성 있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도박빚으로 인한 그런 채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캐릭터는 조상우인데요. 조상우 같은 경우에는 선물 투자로 거의 60억이라는 빚을 졌다고 작품이 나오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좀 가능할까요?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물 투자 60억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. 법적으로 담보가 아닌 그 신용채무의 최고 한도액이 10억 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10억 원까지의 금액은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60억 정도의 그 신용채무액은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합니다.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제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 파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개인 파산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의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60억의 채무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이 파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생활을 또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조상우라는 사람이 좀 젊잖아요. 네. 40대 정도 되고 있는 사람이고 선물 투자를 통해서 또 빚은 채무다 보니까 이게 좀 파산이 될까? 약간 이런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. 네. 어려운 질문인데요. 일반적으로 파산의 요건은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내가 갚기 어렵다는 것으로는 파산이 되진 않거든요. 정확히 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, 그럴 때 이제 파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상우 씨처럼 좀 나이도 젊고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사실 정확히 말하면 파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죠. 그런데 단순히 하나의 요건만 보는 건 아니고 그 채무액이라든지 또 채무 발생 경위나 수많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파산을 검토하는데 아마 60억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이 좀 갚기는 어려운 이런 금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예외적으로 파산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캐릭터는 조연주라는 시즌2의 캐릭터인데요. 성전환 수술 비용으로 채무가 생긴 케이스거든요. 이런 경우에도 회생이 좀 가능할까요? 회생 채무에 반영될 수 있는지 또는 생계비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. 실무적으로 제가 이런 경우를 다뤄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생계비로 반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. 왜냐하면 성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어떤 생계와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에 투입된 그런 비용은 아마 병원비 그리고 생계비로서 개인회생에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부분은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이긴 하고 그게 뭐 개인에게 중요하냐라는 입장에서는 뭐 생계비의 반영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.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중요한 사안으로 봐서 생계비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.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생존에 직결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타노스와 이명기의 사례를 한번 묶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은퇴한 아이돌 래퍼고 암호화폐 투자로 실패를 했어요. 이명기는 코인 사기 모집책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는데 타노스가 그중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거죠. 개인회생이 가능할지. 일단은 똑같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당사자들
일 거고요. 그런데 취급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타노스의 경우에는 그 코인의 그 사기로 인한 그 피해자로 보이고요. 그렇다고 하면 코인 사기 피해자로서 아마 본인이 어떤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법원에 잘 소명을 하고, 주로 사기 고소장이라든지 또는 그 사기 고소로 인해서 결론이 난 어떤 결정문 또는 판결문 같은 것인데요. 나는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입증을 해서 개인 회생에서 그 사기로 인한 대출 채무들을 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임영기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. 피해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확대시킨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,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회생 채무에서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. 진짜 주범들이 있고 나도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진짜 도모하는,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피해자로서 약간 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,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100번 참가자 있거든요. 네. 저희 나무를 찾아보니까 인정대라는 캐릭터더라고요. 네. 100억을 빚을 지는 것도 능력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캐릭터인데, 듣고선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. 그만큼 연기를 잘했던 거겠죠.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선택이?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의 그 한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100억이면은 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파산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. 앞에 또 젊으신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이분은 상대적으로 고령이라서 파산 소득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파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요. 법적으로 성실하게 이 파산 절차에 임하고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 그러지 않았다는 어떤 성실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파산으로서 그 채무를 정리를 하고 그 남은 여생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변호사님, 오늘 다양한 참가자들의 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. 네. 드라마처럼 456억이라는 현금이 생긴다면 네.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?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당황스럽긴 한데요. 떠오르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네요. 한국은 부동산입니다. 저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산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. 바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의 당당한 회생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안녕!